Hi guys, 미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제 4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강의를 가지고 왔고요. 저희가 3월까지 해서 총 16번에 걸쳐서 알파벳, 포닉스를 배웠어요. A부터 G까지 소리를 배웠고 그 다음에 각각의 소리들이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는지 연음 현상이라든지 조금씩 달라지는 소리에 대해서 한 번씩 봤는데 자,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내용을 배웁니다. 바로 문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문법이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우 머리 아프다. 나 이제 못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저희가 필요로 하는 문법은 굉장히 어려운 문법이 아니에요. 뭐 시험을 치실 것도 아닐 거고 사실 시험을 친다 했을 때도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을 거고 그러면 문법은 왜 배워야 하느냐? 제가 가장 처음 채널을 시작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에도 있는데 문법이라는 건 문장, 그러니까 말이 되게 서로 소통을 하려면 저희가 문장으로 이렇게 대화를 만들어내고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문장을 만들어낼 때 기본적으로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문장을 만드는 법칙. 그래서 이제 문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법을 저희는 배워야 돼요. 한국 사람이 다른 언어,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배우고자 한다면 최소한 말이 되게 문장으로 나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아주 최소한의 문법, 문장을 만드는 방법 정도는 익히셔야 내가 말할 수도 있고 들려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간단하게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난번까지 배운 거는 알파벳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치면 기억이라는 글자는 이름이죠. 근데 그 기억이라는 글자의 소리는 그가 되겠죠. 제가 그라고 말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는 없어요. 근데 소리를 만들어내죠. 그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라는 글자를 갖고 올게요. 그래서 기억, 라는 글자를 합해서 합해서 가라고 말한다면 제가 소리도 만들어내는데 의미를 가지게 되는 말을 뱉은 거죠. 가라고 하면 우리 무슨 말이죠? 가, 움직여 이런 말이 되죠. 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 기억 하나 자체만으로 혹은 라는 요 하나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소리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글이 합해서 가라고 의미가 있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요 글자를 저희는 단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영어에서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B라는 글자를 B라는 소리로 B 말한다 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뒤에다가 A도 갖다 붙이고 G도 한번 갖다 붙여요. 그러면 B, 합해서 bag, 이라고 소리를 만들어내면서 의미가 있죠. 가방이라는. 그럼 이럴 때 B, A, G 각각은 알파벳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이 B, A, G가 합해서 다른 소리를 만들어내고 의미가 되었을 때 저희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품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우리나라 말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거는 자음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아야, 어여, 우요, 우유, 의 이런 거는 모음이라고 해요. 영어에서도 저희가 그런 걸 배웠어요. 자음은 뭐였죠? B, C, D, F, G, H 이런 식으로 가죠. 모음은 A, E, I, O, U 5개였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에도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어내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곧 품사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알파벳을 조합해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소리를 만들어낼 때 저희는 그 글자들을 단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어려운 말로 품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해볼게요. 저희 지금까지 알파벳 A부터 G까지 다 배웠고 각각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단어들도 다 배워봤어요. 제가 그때 단어라고 했을 때는 모든 글자에 의미가 있는 소리였어요. bag, cat 아니면은 뭐 다른 단어들도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자,
한번 지금까지 배운 글자들 중에 여러분이 떠오르는 단어 한번 소리 내서 말씀해 보실래요? 지금 소리를 내기 힘드시다면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단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제가 방금 bag이라고 했으니까 bag 떠올렸을 거고요. A, B, C, D 아마 순서대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apple, bag, cat, dog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하셨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eat 라는 단어를 갖고 와요. 이건 단어가 아닌가요? eat 합해서 eat라고 말하면서 먹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진 소리를 제가 말했어요. eat. 이것도 단어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저희 배웠던 거 walk W-A-L-K 라는 알파벳을 조합해서 walk라는 소리를 만들어내면서 걷는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럼 이것도 단어가 아닌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대부분의 분들에게 제가 A부터 G까지 제시를 해드리면서 각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말해보세요. 혹은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단어들을 떠올리시냐면 한국말로 쉽게 말해서 가방, 책, 의자, 책상, 뭐 연필, 침대 이런 것들만 말하세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at, 먹는다, walk, 걷는다, 혹은 usually, 보통, in, 뭐 안에 이것도 다 의미가 있고 소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것도 다 단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단어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알파벳을 조합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소리를 단어라고 하는데 그런 단어에도 종류가 있어요.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대부분 떠올리시는 단어들, 뭐 가방, 의자, 책상, 고양이, 개 이런 거는 어려운 말로 명사라고 하거든요.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은 명사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다음 시간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단어들도 단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eat, 먹는다, walk, 걷는다 이런 것도 단어라고 하는데 얘네는 다른 분류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거를 먼저 배울 겁니다. 알파벳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단어, 의미를 가지고 소리를 만들어내는 단어, 그 단어들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류에는 조금 특징이 있어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비슷한 특징이 있는 것들끼리 모아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구니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물건이 막 어질러져 있어요. 방바닥에. 그럼 자, 책은 책대로 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옷은 옷대로 모을 거고 신발은 신발대로 모을 거고 아니 음식이 있다면 음식은 음식대로 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물건으로 치자면 각각의 물건들의 특징, 비슷한 종류끼리 모아놓게 되는 거죠. 단어로 돌아와 볼게요. 그런 어질러져 있던 물건을 단어라고 생각하시고 비슷한 단어, 그러니까 특징이 비슷한 단어들을 모아서 한쪽 바구니에 넣고 또 다른 비슷한 특징이 있는 단어들을 모아서 한쪽 바구니에 넣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바구니들이 총 8개가 있어요. 8개. 다시 말하자면 비슷한 특징이 있는 단어들을 모았을 때에 그 모아놓은 분류의 개수가 8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학교 다닐 때 배웠냐면 팔품사라고 배웠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종류별로 나누었을 때 그 각각의 종류별로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뭉텅이 바구니들을 각각의 어떤 이름들이 지어놨어요. 그런 것들을 총 통틀어서 팔품사라고 합니다. 결국 팔품사는 뭐를 말하느냐? 각 단어들의 특징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팔품사라고 하면 비슷한 성질 혹은 특징, 쓰임이 있는 것들끼리 단어들을 서로 모으고 분류합니다. 그럼 그 분류되어 있는 각각의 카테고리들이 8개가 나오고 그걸 바로 저희는 팔품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팔품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바구니의 이름들이에요. 모아놓은 전체 바구니 하나하나의 이름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 쭉 할 건데
우선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들, 단어에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놓은 전체 분류의 이름들을 요렇게 8가지로 부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팔품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어렵게 보이실 수 있겠죠, 이제부터?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렵지 않아요. 조금씩 제가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들으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고, 혹시나 들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100%다 무조건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처음부터. 한 번 더 다시 돌려보고, 혹은 앞으로 계속 들으시면서 계속 귀에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해가 될 거예요. 영어는 어느 정도의 암기 과목이긴 해요. 하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문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문법을 배우게 되고,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문법이 이런 알파벳을 모았을 때 의미를 가지는 단어, 이 단어들의 성질을 먼저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이런 단어들의 성질을 알아야 이 단어를 내가 어디다가 넣어서 말이 되게 넣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그냥 막 뱉는다고 이게 말이 되지 않거든요. 문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하나하나씩 배우고 예시도 볼 거니까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볼게요.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제발 아래 댓글이라든지 혹은 더보기란에 제가 제 오픈 카카오 링크를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문의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